중국인이 한국에서 딱 한 달 일하고 국민연금을 평생 받는다. 이 문장만 보면 한 달치 보험료로 평생 급여를 받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 보도 사례에는 빠진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119개월입니다. 오늘은 이 1개월과 119개월이 어떻게 120개월이 되는지, 모든 외국인에게 가능한 일인지, 그리고 왜 제도 개선 요구가 나오는지 공식 법령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결론입니다. 한 달치 보험료만 낸 것은 아닙니다. 보도된 사례는 국내 사업장 가입 1개월 뒤 과거에 인정된 기간 119개월분 보험료를 추가로 냈습니다. 누구나 119개월을 추납할 수도 없습니다. 법이 정한 납부 예외나 적용 제외 기간이 본인에게 실제로 있어야 합니다. 120개월을 채웠다고 모두 같은 연금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외국인 추납 제한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는 보험료를 내지 못한 과거의 빈 기간을 나중에 채우는 제도입니다. 실직이나 사업 중단, 결혼과 출산 등으로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사람이 돈만 내면 아무 과거 10년을 살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초 보험료 납부 뒤에 납부 예외 기간과 일정한 적용 제외 기간처럼 법이 정한 대상이 필요합니다. 현행 한도는 최대 119개월입니다. 노령연금을 매월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가입 기간이 120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도된 A씨는 실제 가입 1개월에 인정된 과거 기간 119개월을 추납해 정확히 120개월을 만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19개월은 공짜가 아니라 신청 당시 보험료를 기준으로 납부한 기간입니다. 그래도 실제 국내 가입이 매우 짧은 사람이 긴 적용제외 기간으로 수급권을 만드는 것이 제도 목적에 맞는지는 따져볼 수 있습니다. 보도된 세 사례는 구조도 다릅니다. A씨는 H2 체류 자격으로 사업장에서 1개월 가입한 뒤 119개월을 추납했습니다. B씨는 출국할 때 반환 일시금을 받았고 재입국 뒤 다시 가입했습니다. 이미 계속 가입, 기존 반환 일시금 반납, 119개월 추납까지 결합해 총 121개월을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한 달 가입이라고 부르면 핵심 절차가 사라집니다. C씨는 기사에서 128개월을 추납했다고 표현됐습니다. 하지만 현행법 한도는 최대 119개월입니다. 신청 시점이 한도 도입 전이었는지, 다른 가입 기간이나 반납이 섞인 것인지 기사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128개월을 지금 누구나 가능한 추납 한도로 소개하면 안 됩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은 무엇이 같고 다를까요? 추납 대상 기간과 최대 119개월 상한, 노령연금 최소 120개월, 급여 산식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외국인에게 더 많은 추납 기간이나 더 높은 연금액을 주는 별도 공식은 없습니다. 다른 것은 가입과 검증 경로입니다. 적용제외 상태의 내국인은 요건을 갖추면 이미 가입 후 추납을 신청할 수 있지만 외국인은 이미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국인은 사업장이나 지역 가입, 요건을 갖춘 이미 계속 가입 같은 다른 경로가 필요하고 체류 자격, 상호주의와 사회보장 협정을 추가로 확인합니다. 내국인은 국내 행정자료 중심이지만 외국인은 해외 혼인 가족관계 자료의 진위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환 일시금도 국가와 협정, 체류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차이는 유리한 급여 공식이 아니라 가입 관문과 행정 검증에 있습니다. 추납액은 신청한 달의 연금 보험료의 인정 개월 수를 곱합니다. 2026년 보험료율 9.5%와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 원을 단순 적용하면 월 보험료는 38,950원, 119개월은 463만 5,050원입니다. 이것은 하한을 적용한 가상 예시일 뿐 기사 속 당사자의 실제 납부액이 아닙니다. 월 연금액은 기사만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개인의 기준 소득, 가입 기간과 재평가율, 수급 시점이 함께 반영됩니다. 조기 노령연금은 최대 5년 먼저 받을 수 있지만 1년마다 6%씩 평생 줄어듭니다. 추납액만 놓고 몇 년이면 본전을 찾는다는 식으로 계산하면 사회보험의 산식과 위험 분담을 놓칩니다. 진짜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경력 단절과 실직의 공백을 메우는 제도가 짧은 실제 가입 뒤 장기간 수급권을 만드는 통로가 되는 것이 적절한가입니다. 둘째, 해외 혼인과 가족관계 서류를 국내 자료만큼 정확히 검증할 수 있는가입니다. 셋째, 해외 거주 수급자의 사망이나 재혼 같은 변동을 제때 확인할 수 있는가입니다. 반대 논리도 중요합니다. 법이 허용한 기간의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하고 수급 요건을 충족했다면 국정만으로 급여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은 개인 저축통장이 아니라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는 사회보험입니다. 외국인에게 지급된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특혜라고 부르면 제도의 기본 원리를 놓칩니다. 가능한 개선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현행 자격을 유지하되 해외 서류 원본 확인과 정기 생존 확인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추납 전에 최소 실제 가입 또는 국내 거주 기간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보장협정과 국가 간 사망 생존 자료 교환을 확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각각 권리 침해, 행정비용, 국가별 차이라는 부작용이 있어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재판단은 국적별 일괄 제한보다 실제 기여기간, 증빙 신뢰도, 사후 확인 가능성을 기준으로 다시 설계하는 편이 낫다는 것입니다. 이미 법에 따라 보험료를 낸 사람의 권리를 소급해 없애는 방식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흔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복지부가 외국인 추납자의 실제 가입 기간과 체류 자격별 통계를 공개하는지, 최소 실가입 기간을 도입하는지, 해외 서류와 생존 확인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한 달치 보험료만 내고 평생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주장은 사실을 크게 생략했습니다. 실제 보도 사례는 인정된 과거 119개월분을 추가 납부한 구조입니다. 그러나 짧은 실제 가입으로 긴 추납을 여는 기준과 해외 검증 체계가 충분한지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적을 향한 분노보다 누구에게나 납득 가능한 기여와 검증 규칙입니다.